저도 지금 5세, 6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영유를 보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께서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유치원 다녔다면 영어 실력 격차가 벌어질까요? 네, 학교에서 영어 유치원을 다녔던 친구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우선은 영어를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어 유치원 보낸다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것이 사실 빈도수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얼마나 누가 그 환경에 많이 노출되었는가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아침에 가서 오후 집에 오기 전까지 계속 영어로 된 환경에 노출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다만 이 아이들의 맹점이 있어요. 영어를 잘 한다는 것의 기준이 이제 학교 교육과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조금 달라지는데요. 영유에서 내가 영어 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 말을 잘하고 또 원어민 교사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다라는 것에 좀 주안점이 있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지필평가가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 공교육 과정 안에서는 아이들이 앉아서 내가 아는 영어 지식을 지면으로 꺼내놓는 그 연습이 되어 있느냐가 성적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영유를 나온 친구들을 보면 이런 맹점이 있어요. 내가 영어 좀 잘하는데 영어 공부 이거 할 필요 없는데 단어 외울 필요 없는데 문법 이거 안 해도 나 선생님이 하는 말 다 알아듣고 말 잘하는데 이렇게 조금은 학습에 대해서 조금 안일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단어도 덜 외우게 되고 문법도 촘촘하게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여러 번 복습하는 과정도 덜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지필평가, 서술형평가에서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철자 실수, 다 알지만 안다고 생각했던 거를 실제로 쓰면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말할 때도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기준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하세요 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영유 아이들을 보면 막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주는 가이드라인, 또 학교에서 배운 그 표현, 그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그대로 말을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물론 좀 답답한 면도 있지만 우리 사실 영어 공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것을 조금 아이들 따라오기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못해 불안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지금 5세, 6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영유를 보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께서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영유를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영어 공부에 제대로 된 습관을 잡고 있느냐 없느냐가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입까지 가서 그 성적을 판가름하는 핵심 역량이 되거든요. 영유만 보낸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영유를 가도 책상에 앉아서 매일매일 한 장짜리 단어를 외우고 짧지만 영어 워크북을 풀고 했던 그 습관이 잘 잡혀있는 친구와 내가 영유를 안 가도 집에서 팽팽 놀기만 했던 친구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영유를 가냐 안 가냐의 문제보다는 집에서, 가정에서 혹은 학원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고 그 커리큘럼대로 영어를 매일매일 꾸준하게 듣기, 영어, 말하기, 쓰기 중심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훈련, 그리고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계속 반복해서 쌓아가는 그런 역량이 잘 갖춰져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중학교 영어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요? 중학교 영어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3가지로 뽑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독해력인데요. 중학교에서는 이제 글을 읽는 양이 많아집니다. 교과서는 조금 지문의 양이 작은 편이지만 교과서 외에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프린트물이라던가 또 교육과정을 조금 벗어나서 보충해서 내가 독해 문제집을 펼쳤을 때 지문의 양이 좀 많아지거든요. 장문 독해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핵심 역량이 이때 등장합니다. 장문 독해를 하려면 어휘력이 바탕이 돼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갔을 때 총알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보면 돼요. 내 머릿속에 단어의 양이 많이 쌓여 있으면 문법을 몰라도 그 문장이 술술술 익히는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법보다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읽었을 때 그 뜻을 이해하는 건 사실 단어거든요. 결국 영어는 단어 싸움이에요. 이건 뭐 영어뿐만이 아니고 비단 모든 언어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독해력, 두 번째는 촘촘한 어휘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쓰기 능력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서술형 문제를 풀어낼 때 규칙에 맞게, 문법 규칙에 맞게 철자도 예쁘게 또 선생님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한 문장을 완벽하게 써내는 능력, 이것은 사실 단기간에 길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한 줄 쓰기, 두 줄 쓰기, 또 일기 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입학 전 반드시 끝내야 하는 영어는 무엇인가요? 반드시 끝내야 된다라는 이런 말들을 요즘 저도 많이 들어요. 특히 서점가에 가보면 초등학교 3학년에 뭐 내신이 결정된다 뭐 이런 되게 결정론적인 말들이 많은데 사실 영어 공부는 평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뭘 끝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때 이것만 한번 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굳이 꼽자면 문법인데요. 문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문법을 가르쳐 보면 아이들의 눈빛이 처음 그 문법을 듣는 아이의 눈빛과 뭐 학원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두 번, 세 번 이 문법 용어나 이 문법 내용을 들은 아이들의 눈빛이 다르거든요. 나 저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하는 눈빛은 보통 처음 들었을 때 눈빛. 그리고 두세 번 들어보고 긴가민가 한 눈빛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들어서 저거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알겠어. 아하 하는 눈빛도 가끔 보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여러 번 걸쳐서 똑같은 문법을 여러 번 복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문법을 한 번만에 끝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초등학교 5, 6학년, 고학년 시기에 중학교 문법을 한번 훑어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훑어본 영어 문법을 중학교에 가서 두세 번에 걸쳐서 복습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심화 문제를 풀면서 완성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5, 6학년 때 한번 훑어보지 않으면 중학교에 가서 첫 문법 설명을 들었을 때 아이들이 되게 당황을 하거든요. 영어는 한자도 있고 또 우리나라랑 문법 규칙이 완전히 어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듣고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번 반복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반드시 영어 문법을 한번 훑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